새해를 맞아 국내 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도 수월하게 예산 편성을 받았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조류나 맹꽁이, 남방 큰 돌고래 등 법정 보호종을 지키며 건설하겠다는 연구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흑산공항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 본격적으로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예고됐고, 백령공항도 김포공항까지 단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우며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공항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공항이 있는데요. 바로 울릉공항입니다. 울릉공항은 국내 최초로 해상 매립, 도서지역 소형 공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평균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되는 울릉도 관광이 당일 왕복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데 항공기로 방문할 시 엄청난 시간 단축 효과를 보장합니다. 독도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이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독도 수비와 안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도민들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도서 주민들의 생활 권역 및 의료 권역이 확대된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약 9,000명, 독도에는 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와 수요에 비해 오가는 선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평균 결항률도 22.1%에 달하는데요. 항공기는 결항률이 선박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울릉공항 완공 시 응급 환자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항 그 자체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공항은 현재 공사가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단단한 암석이 부족하다는 큰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몇 건설사는 입찰을 준비하다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존 5,805억 원에서 6,633억 원으로 사업비를 늘려 좀 더 안전하게 짓는 방안을 채택했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공정률이 약 25%를 웃돌며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공항의 순조로운 공사 소식에 들뜬 것은 한국인들만이 아닌데요. 세계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각각 울릉도를 연구하며 울릉공항의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1200m로 설계됐는데요. 김포공항 3600m, 제주공항 3180m, 광주공항 2835m, 대구공항 2755m, 김해공항 2743m 등 국내 다른 공항에 비하면 확실히 짧게 설계됐습니다. 국내 항공사가 다수 운영 중인 보잉 737 및 에어버스 A321 등은 활주 거리가 2000m가 필요한데요. 짧은 활주로 때문에 울릉공항에는 취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작은 소형 여객기로 운영해야 하는데요. 울릉공항에 자신들의 소형 여객기를 배치하기 위해 외국의 항공기 제작사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프로펠러 소형 여객기는 승객을 약 40명에서 52명 정도 태울 수 있는데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 한 번 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이익률이 낮아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나선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질의 항공기 제작사 엠브라이르가 국내에서 최초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엠브라이르는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소형 항공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항공기 제작사인데요.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와중에 자사의 최신 개발 현황을 선보였습니다. 엠브라에르 측에서는 울릉공항 등 한국의 소형 공항 노선에 소형 제트 여객기인 E175 기제 운용을 제안했습니다. E175는 프로펠러 엔진이 아닌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좌석수도 최대 84석으로 여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주거리는 1259m 정도로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 1200m와 스톱웨이 60m를 포함한 가속 정지 가용거리 1260m에 딱 들어맞습니다. 승객 및 화물 수송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도 어필했는데요. 약 400kg의 화물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 매출을 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175 항공기로 김포 울릉 노선을 운항할 시 울릉공항에 급유 시설이 없다면 김포발 울릉행편에는
최대 73명이, 울릉발 김포행에는 84명이 탑승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약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울릉도를 찾는 소비자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울릉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항공편을 이용해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엠브라이르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울릉공항 노선은 수익성이 보장된 알짜 노선이 될 수 있다며 자사항공기를 이용해 울릉공항 운항 노선을 운영할 것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세계 1위 상업용 프로펠러 항공기 제작사 ATR사도 울릉공항 항공기 제공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파브리스 도티의 ATR 수석 부사장은 활주로가 짧은 울릉도 공항에도 ATR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ATR은 울릉도와 백령도, 흑산도 등 한국의 도서 지역에 개발 중인 소형 공항에 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울릉공항 같은 짧은 활주로에는 ATR 항공기가 주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자사항공기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ATR사의 ATR-72는 짧은 길이의 활주로에도 이착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와 일본, 필리핀 등 활주로 길이가 1000m 안팎으로 짧은 공항에서 이미 운영 중이라고 어필했습니다. 또한 ATR-72는 건조하거나 젖은 상태의 활주로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섬에 만들어지는 공항의 제격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ATR사의 최대 50인승 여객기 ATR-42와 최대 78인승 여객기 ATR-72는 전 세계에 1,800대가 팔려 90인승 미만 항공기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기종인데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200여 개 항공사에서 운항 중이기에 보장된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만 약 500대의 ATR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다는데요. 국내 공항에서도 운항 중인 ATR-72-212 기종 자체 분석 결과 울릉공항 개항 시 승객 72명을 태우고 급유 없이 왕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ATR은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등의 신공항이 무사히 생기게 되면 섬 지역 운항 노선만 약 18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국내 동서횡단 노선과 일본과 중국 소도시 등 가까운 아시아권으로 가는 노선 후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티의 수석 부사장은 한국은 아직 지역 항공이 발달하지 않은 얼마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다. 지역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한국 시장에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7년 안으로 총 25대 ATR 항공기를 한국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자사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아예 다른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형 제트기 개발에 힘쓰자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개발한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이나 초음속 전투기 KF-21 등 국내 항공기 제작 기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공항 개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작은 땅에 인구가 집중되고 한국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며 교통도 갈수록 혼잡해지는 상황. 신공항 개발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단 국가인 한국은 통일이 되었을 때의 상황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중인 신공항이 모두 개항한다면 아시아 최고의 관광국가로 발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장 빠르게 개항할 울릉공항. 비행기를 타고 당일치기로 울릉도에 가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